양 감독, 법사위에서 추미애가 윤석열 오빠 어쩌고 저쩌고 뭐 도움이 되네 마네 뭐 이랬다는데 이게 법사위에서 나올 단어야 이게? 오빠란 단어가? 윤석열 오빠란 단어가? 내가 늘 얘기하잖아. 내년 2월쯤 되면 우리나라 정말 위험해진다고. 한번 내 얘기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를 하나씩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정해 보자고. 오케이, 렛츠고. 자, 일단 추미애가 지금 나경원 간사를 허락하고 있지 않잖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국힘의 간사는 국힘이 뽑아야지. 그렇잖아. 우리 회사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이사회하고 뽑아야지. 그것까지 왜 간섭해, 추미애가? 왜 나경원이가 법사위 간사되는 거를 못하게 하느냐고. 아니,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 나경원 남편이 법관이라는 게 간사한다는 이유가 돼? 그렇지 않으면 국회 선진화법으로 빠루 사건, 그건 나름대로 나경원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거지. 그래,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도 무죄 추정 아니야. 그것 때문에 간사가 못 될 이유는 없잖아. 적어도 간사는 국힘이 뽑는 거잖아. 나는 왜 추미애가 간사를 못하게 했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딱 하나야. 그 좀 억울하게 생긴 추미애가 바로 나경원의 미모에 대한 컴플렉스, 아니면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인가, 서울대를 가지 못하고 한양대 간 컴플렉스인가. 우리 때는 왜냐하면 1차가 서울대 뭐 연고대 했었고 이제 거기 떨어진 사람들이 2차 시험을 봤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2차의 최고 대학이 이제 성균관대 한양대학교지. 나는 전혀 학벌이나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학벌이나 이런 데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도 영원히 가니까 그런 건데 컴플렉스인가, 아니면 법관으로 둔 나경원의 남편에 대한 컴플렉스인가, 아님 뭐 지금 뭐 나경원은 집안이 좋잖아. 뭐 대학을 운영하는 집안의 딸이기도 하고 그런 집안에 대한 컴플렉스인가. 컴플렉스 아니고선 도저히가 안 가. 빨리 우리 추미애 만약에 그런 컴플렉스면 그래도 육선하고 해볼 거 다 해봤잖아. 제발 그런 컴플렉스 떠나서 어서 빨리 나경원 간사로 인정하고 제대로 법사에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이야. 그리고 우리가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과연 검찰 개혁은 누구를 위해서 정을 울리는 거야? 공소청, 중소청 만들면 우리나라 범죄 없어지고 더 깨끗해져? 아니면 정권에 뭐 국회의원이니 뭐니 장관이 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 수사하는 그런 제도가 돼?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냐고. 내가 만나본 집단, 내가 사회생활 이 나이 들도록 만나본 집단 중에서는 그래도 그중 깨끗한 게 내가 봤을 땐 검찰 조직이야. 검찰 조직에 있었던 사람은 우리 때만 해도 고시파스를 했기 때문에 그런 프라이드가 있다고. 엉덩이에 곰팡이 들어가면서 공부해서 고시 붙은 그런 프라이드들이 있어서 극히 작은 수, 그냥 한 2%나 1% 될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대개 90 몇 프로 이상들의 검찰들은, 물론 내가 보기엔 어쩌다 룸싸는 거 술도 먹고 변호사들한테 약간의 용돈을 받는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비리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잘됐다 그러고 잘된 것을 잘못됐다 그런 기소를 하는 그런 집단들은 아니라고. 근데 이 집단들을 공소청 중수청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이것도 내가 생각해보면 삼류 집단들의 난동이라고 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왜? 대개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이제 진짜 의식 있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인권 변호사 일어나는 집단들이 물론 있지.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내가 이동안 살아봤을 때 인권 변호라는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증 떼서 변호사 짓을 먹고 살 수가 없어. 왜? 인맥이 있어. 뭐 서울대 나온 서로 간에 동창들의 조직들이 있어.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들 안 써.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한다는 게 허울 좋은 바로 인권 변호사라고. 이들이 지금 민주당의 대개들의 어떤 강성 법사위를 지배하고 있는 집단들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공소청, 중수청 이렇게 나눠 놓으면 되게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환멸을 느껴서 검찰 조직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럼 그 뿌리들을 바로 그런 사람들, 삼류들, 수사 능력도 제대로 안 되고 항상 정신 똑바로 쳐서 그 엘리트 잡들은 다 나고 간 그 삼류들의 반란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지 않는 거냐? 아니면 이유가 없잖아. 제도의 문제?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앞으로 과연 이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이 민생, 치안 이런 데서 계속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이럴 때마다 이 검찰 개혁에 책임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은 계속 끊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정권에 밑보인 사람들, 이런 사람 아니고선 거의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힘 있는 자들의 수사는 물 건너갔다. 이래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지금 이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결과로서 계속 나올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조의대를 청문회로 불러?
증거가 있어? 이유가 있어? 뭐가 있어? 어떤 열린공감이라는 유튜브에 음모 하나잖아. 그거조차도 증거도 없고 최소한데 사법부의 수장이야.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에 부르려면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힘 있다고 국회라는 것은 아무리 가반수 이상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해도 합의 정신이 있어야지. 왜? 대한민국 국민은 50% 60%대 30% 40%도 나눠져 있잖아. 그럼 이 30% 40%의 의견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합의 정신으로. 그래서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합의 정신으로 끌어가야지. 근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 지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내가 생각했을 때 조이대를 만약에 청문회에 불러들였다 하면 옛날에 윤석열을 국회에 불리는 것보다 더 큰 국민의 정의가 있을 거다. 뭐 난 이런 생각을 해. 그리고 또 이슈화되는 게 특별재판부잖아. 이 특별재판부는 뭐야? 인민재판부 아니야.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재판을 왜 해? 민주당에 힘 있는 사람, 대통령에 연결돼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서 재판하는 거 이게 뭐야? 계엄에서 재판하는 옛날에 누구야? 전두환. 식 재판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 특별재판부 국민이 용납할 것 같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뭐 난 이런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대통령이 그러더래. 이통이 배임죄 이런 거 무서워서 누가 사포할 수 있겠냐고. 그럼 노란봉투법은 사포할 수 있어? 중대재해법은 누구 사람 하나 인명사고 나면 사업자가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적어도 이런 배임죄를 없애려면 이통에 속해 있는 거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건 제외하고 만들어야지. 이게 공정한 거 아니야? 페어 게임 아니야? 그럼 누구나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거로 이통 대장동 이런 거 없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게 법이야? 나라야? 이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야? 이것도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정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즘 또 언론법 개정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 이진숙 쫓아내려고. 그럼 언론이 장악될 것 같아? 당신들 입맛에 맞는 민주당 정권에 맞는 그런 사람들로 언론 뭐 이런 걸 다 방통위를 갖다가 민주당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 끈앞으로 전부 집어넣으면 언론을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계엄 때도 봐. 군인이 말을 안 듣잖아. 군인이 말 들어? 시민 하나 해쳐? 잘 생각해봐. 우리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 그거 결국 제일 큰 건 뭐야? 프랑스 대혁명의 가장 큰 건 결국 뭐냐고. 프랑스 대혁명의 제일 큰 골자는 내가 주인이다 아니야. 내가 왕이다. 내가 짐이다. 이미 1789년에 국민이 왕이다라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호구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지금 그래도 정권 추격을 해서 이통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이런 것이 결국 누적되면 우리가 옛날에 불교에서도 그러잖아. 업이라고 그러잖아. 이런 업이 쌓이면 결국 한꺼번에 큰 코 다친다. 이런 거 명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대외적으로 한번 보자고. 지금 건설협정 잘 됐다고 그랬잖아. 너무 잘 됐다고 그랬잖아. 국민 다 속인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트럼프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이재명을 용서하고 있지 않아. 친중 친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트럼프는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모르겠어? 정부에 관한 세계 1등이 뭐야? 미국 아니야 미국. 이재명이 무슨 생각하는 거 모르겠냐고. 조지아부터 시작해서 1년에 모든 트럼프의 압박. 이번에도 그랬잖아. 3,500불은 성금이라고. 이거를 만약에 이통이 억셉트해서 도장을 찍어도 친북, 친중이 없어지지 않는 한 더 큰 게 또 와. 뭐? 거래를 위한 뭐 수단으로서 뭐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고? 뭐 또 3,500불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뭐 안 주겠다고? 이게 대한민국 지금 국무총리야.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금이 나와? 히토류가 나와? 아니면 석유가 나와? 미국은 현대차 안 팔리고 반도체 안 들어가고 우리나라 물건 하나 안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는 나라야. 지금 트럼프는 왜 침미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왜 미국과 가까워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빨리 기본 틀을 실형이니 뭐니 깝치지 말고 빨리 친미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큰 위기 온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두고 봐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지나고 나면 내 말이 맞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야. 내년 2월쯤 보라고. 우리나라 정말 풍전등화라고. 3,500불 허락해도 미국도 압박 줄 거라고. 왜 지금 그 다음 얘기 하지도 않고 있잖아. 방위비 문제 이런 건 얘기도 안 하잖아. 왜? 그거는 중요하지도 않다 이거야. 니네
이 정권 똑바로 해라는 거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제발 이거는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변을 한다고. 제발 정신 차리고 친북, 친중 끊고 서양 사회와 하나가 되라고. 이번에도 뭐야? 유엔에서 145명이나 되는 정상들이 뭐 정신없고 자존심 없어서 트럼프하고 사진 한 장 찍지 못해 그렇게 안달이내서 거기 다 가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냐고. 그것도 도망갔잖아. 딴 사람들은 안 갔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이재명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선거 때 봤잖아. 이미 총 맞을까봐 총기 소지 나라도 아닌데도 방탄 유리하고서 선거 유세한 사람 아니야. 왜? 트럼프 만나면 트럼프는 눈치 안 보는 사람 아니야. 할 얘기 하는 사람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야. 야 이재명이 너 뭐 이게 뭐야 이거. 너 이거 다 이렇게 돈 주겠다 그러고서 왜 이렇게 뒤에 가서 딴소리해. 뭐 탄핵을 받느니 마느니. 직설적으로 할까. 그게 두려운 거지. 이미 트럼프를 만나봤잖아. 만나봤더니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없이 도망갔잖아. 그리고 누굴 만나? 강경화를 만나? 그 비싼 돈 들여서 유엔까지 가서?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이야? 그리고 재무장관 만나서 읍소해?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이냐고. 그럼 우리나라 재무장관은 누구 만나? 품격이 뭐야? 까땜이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지.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나라가 버텨야 되니까. 지금 이러면 대한민국 IMF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거지.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지. 트럼프는 지금 3,500불이고 5,000억 불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미국이 그 돈 없다고 미국이 안 돌아가? 대한민국을 똑바로 된 자유우파 나라를 만들어 놓겠다는 게 저변의 큰 그림이라는 걸 명심했으면 한다 이거야. 근데 왜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지금 또 그러고 있잖아. 유엔 가서도 그랬잖아. 북한하고 친해져야 된다. 적어도 북한하고 친해져서 북한이 핵 만드는 거를 더 핵이 발전되는 것 자체로 없애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 일단 핵을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핵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그냥 뭐 1억 불, 2억 불 정도가 아닐 거라고. 그것도 북한에겐 지금 돈이 드는 건 아니야. 그리고 또 핵을 개발해 가는 과정도 북한에게 지금 돈이 드는 건 아니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야. 우리가 1905년에 을사조약 받아서 한 40년, 1945년 강복될 동안 그냥 우리는 그냥 일본민이야. 그럼 독립이 왔겠어?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왔잖아. 그거로 독립은 안 되지. 미미하니까 임시정부도 만들어서 김구가 하고 뭐 이승만도 하와이에서부터 계속 독립을 외쳤잖아. 그러니까 어떤 우연이 왔어. 히로시마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일본이 항복을 한 거 아니야. 그건 우리에겐 우연이지. 미국과 일본과에서는 필연일 수 있지만 바로 그런 우연이 세상을 바꾼다 이거야. 필연이 절대 세상을 바꾸질 않아. 우연히 세상을 바꾼다는 게 내 지론이야.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계속 서구사회와 함께 이 북한의 핵 동결이 아니라 핵에 대한 부정을 계속하고 있을 때 언젠가 내부적 충돌이든 외부적 충돌이든 소련이 북한 핵 있는 게 좋겠어? 중국이 북한 핵 있는 게 좋겠어?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런 미지 세계 속에서 불쑥 핵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의 시각에서는 북한이 핵을 던질 일은 우리는 모르겠지. 그러나 미래는 수수께끼잖아. 미스터리잖아. 어떤 우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핵은 절대 불가. 미국 서방사회 함께 그걸 부르줘야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IQ가 끼케 120, 130밖에 안 되는 그 머리로 상상하고 예측해서 미리 북한 핵을 인정하고 일단 북한하고 친해져서 평화공존. 이 정권 잘 들어. 평화공존 됐어 안 됐어? 윤석열 정권 때 너무 잘 됐어. 빨리 친북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큰 풍전등화에 있다. 지도자는 미리 6개월, 1년, 2년 바둑도 그렇잖아. 한 수 바둑 못 두는 사람은 그냥 두고 잘 두는 사람들은 열수 20수를 보잖아. 적어도 지도자라 그러면 관세, 북한 문제 어디로 가야 될지 자존심으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잘 생각할 때다 이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 처칠 영국은 해가 지지는 않는 나라로 세계를 갖고 있었던 날이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전 세계를 갖다가 지지 않는 태양으로 그런 영국의 이 수상 처칠 어떻게 했어? 2차 세계대전 때 1000통의 손편지를 보낸 거 아니야. 미국에 도와달라고. 물론 그것 때문에 미국이 도와준 건 아니지. 이 진주만 때문에 결정적인 건 진주만이지만
그게 지도자지. 그게 전략이고 그런 외교를 해야지. 제발 지금 이 정권의 외교는 빵점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마이너스야. 그런 노력, 에퍼트. 그리고 또 하나 뭐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빨리 친북 친중 버리고 그건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실존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 이런 말 있잖아. 페이스 더 뮤직이라고 그러잖아.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이건 진심 어린 거로 내가 이 정권에게 부탁하는 거야. 진심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